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오늘은 선진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선진시기 첫 번째 시간에 상나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각골문에 대해서 실기 공부를 9강좌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종정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이 주나라는 서주시대와 동주시대가 있고, 또 동주시대로 가면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또 갈립니다. 곧 진나라가 천하 통일하기 전까지 그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고 깁니다. 그러다 그걸 다 담기가 어려워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강좌를 가질 건데요. 이것은 다음에 강의할 서예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 목차를 보면은 제1편에서는 선사 시기에서 주나라 건국시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제2편에서는 서주 시기, 제3편에서는 동주 시기,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기에 해당이 되죠. 제4편에서는 천하 통일을 이룬 진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와신상담의 주역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지도를 하나 제가 갖다 놨는데, 이쪽이 동쪽, 여기가 북쪽, 서쪽, 남쪽 이렇습니다. 이게 중국 당시의 지도죠. 이 지도는 춘추 5패, 그 다음에 전국 7웅, 요거를 기록한 지도인데,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요 부분이 주나라의 수도였던 나극, 즉 낙양입니다. 로양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 여기 쪽에 고주선이 있고요. 여기가 북쪽, 서쪽, 남쪽이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진나라가 있고, 여기 제나라가 있고, 뭐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진나라가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틀려요. 요것은 이 나갈 진짜 이 진나라, 여기는 진시황의 진나라. 혼동하지 마시고, 이 진나라는 춘추 시대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춘추 5패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진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다음에 밑에 남쪽에 초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5개 나라를 춘추 5패, 패자에 패자를 써서 5패라고 그러는데, 또 달리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전국 7웅, 이 전국시대 때 7웅이라고 그러면은 진나라, 저쪽에 제나라, 그 위에 연나라, 남부에 초나라, 중앙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7개 나라죠.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지도를 보시고,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고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진나라가 커져 가지고 나머지 나라들을 모두 해망을 시키고 전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야기인데, 5월 동주란 말이 있죠. 이 오나라 월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요.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방문할 때는 꼭 배를 타고 건너더라고요. 이 강입니다. 이 위에 창장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황허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황허강. 자, 이렇게 정도로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북쪽에 흉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강이라는 데가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저가 있고, 고조선은 여기고, 요런 정도로
대충 지도에서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은 선사시대부터 주나라 건국시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옛날 중국의 황하유역에서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6000년 이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말하자면 이때가 역사를 기록하기 전, 즉 선사시대입니다. 이후 황하 일대를 비롯해서 지금의 만주 서부 등지로 이 신석기 문화가 확장되었고요. 이 같으면 황하유역에서 초기 유적으로 채색 토기와 검은색 토기, 즉 흑기들이 나와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황하 중하류에는 정치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후 기원전 2000년경에는 청동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초기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특히 얼리터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궁전 유적과 청동기 유물은 중국 역사상 그 최초의 왕조로 기록된 하왕조의 실존 가능성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 하왕조의 실존을 증빙하기에는 절대 무리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는 실제 최초의 국가로는 상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황하 중류에서 발생한 도시 국가에서 시작되었고요. 이런 상왕조는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해석하고 이를 나라의 정책에 반영하는 제정일치의 이런 신권 정치를 펼쳤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정일치란 말이 나왔죠. 이 제정일치라는 것은 왕이 정치와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정치 지도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나라는 점을 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거북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 그러니까 이 수골 등에 기록할 때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쓴 문자를 각골문이라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의 원료입니다. 앞서서 각골문 공부 많이 하셨죠? 이 시기에 무기와 또 제기, 제사 그릇 이런 것은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농기구는 석기와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제사와 농사에 필요한 태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을 때 신하나 이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나라는 주변의 작은 나라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기원전 1046년경 결국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호경의 도읍을 정하고 하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토를 창장강 요역까지, 아까 창장강 보셨죠? 크게 확장하게 된 주나라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족과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이른바 봉건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주나라 왕실은 친족 사회의 규범인 가족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도로 종법을 확립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따른 예법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종법이라는 것은 종갓집 가게 제도죠. 거기에 따른 법을 확립하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왕은 스스로를 천자라 부르고 하늘이 덕 있는 자를 선택하여 권력을 부여한다는 이 천명 사상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고 덕을 통해 백성들을 감화하여
다스린다는 이 독치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유교를 통해 중국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가 고대 선사 시기부터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하고 건국하게 되는 대강의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서주 시기를 거쳐 동주 시기가 오고, 즉 이 동주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이때에 접어들면서 이후에 엄청난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역사는 기록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주나라의 건국 이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약 3000년 전쯤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황하 지역에 자리 잡은 하나의 이 작은 부족 국가가 있었으니 그 작은 부족 국가가 성장해서 오늘날의 거대 중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삼황 5제 시절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중국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 그 실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죠. 우임금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600여 년까지 약 400년간 이어졌다고 하지만 이 또한 아직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기에 중국의 실제적 역사 속 국가라고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나라가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신화적 전설상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곧 헌원입니다. 이 헌원은 요임금의 고조부라고 합니다. 그는 신 또는 인간으로 모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가 곧 중국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지금의 허난성 일대 지역에서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하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하족은 위력으로 주변 부족들을 압도. 이 하라는 글자는 본래 도끼를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전서나 금문 또는 예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 하자가 이 하부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나죠. 잘 살펴서 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하라는 글자는 하족의 우월적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하족이 곧 중국 역사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물이나 기록이 아직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저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대로라면은 이 하나라는 기원전 16세기경 상족, 그러니까 상나라에 의해서 400여 년 만에 멸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나라는 자신들이 그 멸망시킨 하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이어받아 그들만의 독특한 그런 문자와 청동기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이때의 문자가 곧 각골문자로 이러한 문자와 문물이 출토됨으로써 중국 고대 나라로는 처음 확인된 국가가 상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각골문 등 문물 자료는 실질적인 고대 상나라의 존재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상나라는 약 500년 동안 이 중원의 지배자로서 번영을 누렸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왕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갔고 곧 그로 인한 국가의 힘이 약화되어 주변 부족들 또한 상나라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 하였는데 이때 상나라의 서쪽 변방에 이 주라고 하는 부족의 무왕이
강룡이라는 부족과, 이 강자가 오랑캐 강자입니다. 주변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여 기원전 1046년 결국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곧 주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초기 단계였습니다. 자, 상나라가 멸망한 것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이 본명이 제신인데요. 이 사람은 미녀 달기라는 여인에게 빠져 폭정을 일삼았고 술과 여인 속에서 정사를 돌보지 않아 상나라의 국력을 쇠약하게 하다가 기원전 1046년 결국 망했는데요. 이때를 빗댄 고사성어가 바로 주지육림 그리고 포락지형이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포락지형이라는 것은 달군 쇠로 지지는 형벌이란 뜻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은 상나라 마지막 왕인 제신이죠. 주왕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과 공물을 부과하고 미녀 달기한테 빠져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때 이러한 자신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하고 그러함을 백성들에게 보여 공포감을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궁 뜰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벌겋게 불타는 숯을 반쯤 채워 넣은 다음에 그 구덩이 위에는 기름칠한 둥근 구리 기둥을 걸쳐 놓고 불 달궈진 그 구리 기둥을 죄수가 걷게 해서 미끄러져 불 속으로 떨어져 타 죽는 것을 달기와 함께 매우 즐겼다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이 곧 포락지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이러한 상나라 폭군 주왕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상나라 멸망 전에 주나라는 이 상나라의 제후국에 불과했던 이런 부족 국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살피고 넘어갈 게 또 있습니다. 옛 부족 당시 주나라는 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사실 국가의 모습은 이 태공이라는 사람의 아들 고공단보 때에 제법 국가의 틀을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 주족의 지도자로 알려진 고공단보는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계력이라는 아들이 뒤를 이었고, 계력의 아들 문왕이 왕위에 있던 이 시기에 주나라는 서쪽의 세력이라고 해서 서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죠. 주나라는 문왕시대에 이르러 나라로서의 모습과 정체성이 이게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문왕이 죽고 그 아들 무왕이 이 모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왕조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전투 양상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때는 전투가 이 각계 전투가 아니고 전차 전투했다고 그래요. 전차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도 했고요. 이 전차 한 대를 세는 단위를 이게 승이라고 하였는데요. 곧 만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매우 강력한 제국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문왕의 아들 무왕 시대에 모갸 전투의 대승으로 수나라는 이 천자국이 되었으며, 무왕의 동생 주공단과 그 아들 손자 이 성왕, 강왕, 이런 시대를 거쳐서 사실상
상나라 전역의 통치권을 획득, 인본주의적인 통치 체계가 만들어졌다 합니다. 이때 모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여상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난세를 엿보던 사람이라 후일 그를 태공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를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세월을 낚고 있었던 거죠. 난세를 엿보면서. 자, 이후에 주나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서 제나라를 또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제나라의 시주가 되어서 태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성이 강씨였다. 그가 곧 고든 낚시를 했다 하며 여기에서 오늘날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부르는 유래가 되었다. 이 상나라 말기에는 그 20대 군주였던 반경, 이 사람이 수도를 은허로 옮깁니다. 이때 나라 이름이 은으로 바뀌게 되죠. 1920년대 이 은허에서 각골문이 대량 발견되면서 상나라의 실제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증거물이 나왔던 것이죠. 주나라는 건국과 함께 천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봉건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여기서 천명사상이 뭐냐면은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이 항상 덕이 있는 자, 즉 유덕자에게 명령하여 천자로 삼아서 만민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서양의 계약관계의 봉건제도와는 달리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 주나라 왕실의 왕족이나 그 사돈 일가들이 지배하는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봉건제도는 매우 느슨해지고 결국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죠. 주나라 왕조 790년은 실로 많은 역사적 사연이 뒤따릅니다. 주나라는 서쪽에 위치한 호경, 즉 장안을 수도로 삼고 있던 전반기 약 300여 년과 동쪽의 나급, 즉 낙양이죠. 낙양을 수도로 삼고 있던 후반기 약 500여 년으로 나뉘는데 이때 전반기를 서주시대라 하고 후반기를 동주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서주시대, 500여 년을 동주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부르게 되고요. 이를 합쳐서 역사서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주나라는 이렇게 모왕이 건국 이후 성왕, 강왕 등을 지나면서 이 전성기를 보내다가 그 후 9대 왕인 이왕 이 시기에 이르면서 왕실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폭군으로 알려진 제10대 여왕, 이 사람 때에 이르러서는 밀란이 크게 일어나 이 여왕이 도망하기에 이르죠. 그러고 나서부터 왕이 없는, 즉 없을 물자 무왕이라는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를 공화시기라고 합니다. 이 공화 시기는 14년간 길게 이어졌고 이러함은 주 선왕, 이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 이 시기에 다시 어느 정도는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져 갔지만은 예전만 못했다고 그러죠. 이 선왕 시기에 석고문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선왕이 죽자 그의 아들 유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때 견웅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고 우왕의 건국으로부터 모두 37대 왕조였는데 이 유왕이 서주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 3번 붙었죠. 주나라 그 왕조의 계보를 제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1대부터 10대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시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왕이 없었던 시기, 그 시기가 지나게 되고요. 14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11대, 12대의 그 이제 유왕 시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기가 완전 BC 771년입니다. 이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서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동주시대가 됩니다. 동주시대는 동쪽으로 천도하면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가서요. 37대까지 가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 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37대가 난왕인데요. 이 난왕시대가 BC 256년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동주가 마감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주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해죠. 그래서 이 난왕이 37대 난왕이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3강에서 서주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참고자료는 각종 중국사 서정류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열전, 요즘 이 사기열전은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키백과 등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